당신도 이런 적 있죠? 별점 4.9점, 리뷰 3,000개, 인생템입니다. 무조건 사세요. 그런데 왜 사고 나면 후회할까요? 이상합니다. 우리는 리뷰를 믿었습니다. 충분히 비교했고 후기도 읽었고 별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회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수많은 리뷰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리뷰를 볼 때 절대 속지 않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착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리뷰를 믿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쇼핑할 때 리뷰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경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치 내 경험이 될 것처럼 믿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 사용 환경이 다른 사람, 기준이 다른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이 만족했으니 나도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누군가는 인생 영화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같은 음식도 누군가는 최고의 맛집이라 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품 리뷰만 보면 우리는 갑자기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실패할 일은 없겠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가장 큰 착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 함정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제품을 살 때 객관적인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이상합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원하는 답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고 싶은 제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리뷰는 천천히 읽습니다. 역시 좋네.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리뷰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품질이 기대 이하였다. 다시는 안 살 것 같다. 이런 리뷰는 이상할 정도로 빨리 넘겨버립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내가 틀렸다는 증거보다 내가 맞다는 증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별점 4.8점, 리뷰 2341개.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우리 뇌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찾을 때도 줄이 긴 가게에 먼저 눈이 갑니다. 쇼핑할 때도 리뷰가 많은 상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좋아요가 많은 영상, 후기가 많은 제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면 틀리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과 나에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같은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맛집이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단순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템이에요.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재구매 확정. 그런데 바로 옆 사람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돈이 아까웠어요.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은 극찬, 한쪽은 혹평. 그런데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제품보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를 마셔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누군가는 감동하고 누군가는 지루해합니다. 결국 리뷰는 제품을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경험을 내 미래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구매하기 전이 아닙니다. 구매한 직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은 물건을 산 순간부터 객관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큰맘 먹고 구매한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잘 보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 만족. 내 선택이 맞았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순간 제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내 선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말이죠. 구매 전에는 판사였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하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판사에서 변호사로 바뀝니다. 좋은 점은 열심히 찾고 나쁜 점은 애써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내가 옳다는 믿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면했던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리뷰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리뷰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리뷰를 읽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리뷰부터 읽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의외로 단점 리뷰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소음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단점이 나에게도 중요한가입니다. 배터리를 자주 충전할 수 있다면 배터리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게에 민감하지 않다면 무겁다는 리뷰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볼 때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단점이 나에게도 단점일까? 그 순간부터 남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후회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들은 리뷰를 믿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경험을 내 미래라고 착각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뷰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별점이 높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선택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리뷰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리뷰를 볼 때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이 리뷰는 나에게도 해당될까? 그 질문 하나가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별점과 평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선택을 흔드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선택을 탐구하는 채널 인간의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속에 숨겨진 더 놀라운 심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선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